안녕하세요. 알고리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언제나 휴일의 언유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이번 알고리즘에선 반복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하기로 해요. 반복 알고리즘에서는 루프 변성과 루프 불변성을 통해서 반복 알고리즘이 유효하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과 순차 정렬 알고리즘, 버블 정렬 알고리즘, 선택 정렬 알고리즘, 삽입 정렬 알고리즘 네 가지의 정렬 알고리즘을 소개를 할 거예요. 네, 이번 강의에서는 순차 정렬 알고리즘까지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강의에서 버블, 그 다음 강의에서 선택 정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반복적인 알고리즘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재기적인 알고리즘을 다룰 예정이에요. 먼저 반복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알고리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복적인 알고리즘은 반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반복적인 알고리즘이라 얘기합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죠. 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반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한 알고리즘으로 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라는 걸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입증을 할 때 반복문 내에서 변하지 않는 성질과 변하는 성질, 이 변하는 성질을 우리는 루프 변성이라 얘기하고 변하지 않는 성질을 루프 불변성이라 얘기하는데 이 루프 불변성과 루프 변성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해당 반복적인 알고리즘이 타당하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에서 엔드 사이에 있는 구간의 합계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경우에 합계는 0부터 출발하겠죠. 네, 우리는 스타트에서부터 엔드까지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변수를 인덱스로 합시다. 즉 인덱스를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반복을 하는데 반복해서 해야 할 일은 현재 합계의 인덱스 값을 더한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나서 합계를 반환하게 되면 스타트와 엔드 사이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루프 변성과 루프 불변성을 통해 가지고 해당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루프 변성은 반복문을 수행하면서 변하는 성질, 루프 불변성은 반복문을 수행하면서 변하지 않는 성질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구간 합계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반복문에서 변하는 성질과 변하지 않는 성질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변하는 성질은 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반복문에서 인덱스 값이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점진적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루프 변성은 인덱스가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변한다라는 게 루프 변성이 되는 거고요. 루프 불변성이 생각하기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루프 불변성은 현재 썸은 언제나 스타트에서 인덱스 사이의 합계를 갖고 있다라는 게 루프 불변성이에요. 결국은 루프 변성에 의해서 인덱스가 엔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수행하고 나면 썸에는 스타트에서 엔드까지의 합계가 있게 된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떠한 반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루프 변성과 루프 불변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해당 알고리즘이 타당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알고리즘 중에 정렬 알고리즘인 순차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정렬 알고리즘이란 배열에 있는 자료를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하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정렬 알고리즘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차 정렬 알고리즘은 맨 앞에서부터 작은 원소를 그 다음에 또 작은 원소를 맨 앞에서부터 제일 작은 원소를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순차 정렬 알고리즘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차 정렬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예요. 입력 인자로
정렬해야 될 배열의 시작 주소와 정렬할 원소의 개수, 그리고 비교할 비교 알고리즘이 전달이 되겠죠. 그건 내부적으로 우리는 맨 앞에서부터 들어가야 될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i는 0부터 n까지 순차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원소와 비교를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비교해야 되는 걸 이 J를 i 다음 원소부터 n까지 순차적으로 이동해 가면서 현재 i와 J에 있는 값을 비교해서 i에 있는 게 더 크게 되면 자리를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값이 앞쪽에 오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순차 정렬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2, 9, 4, 1, 5, 6, 8, 3, 7 이와 같이 9개의 원소로 되어 있는 배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i는 0, 그러니까 이번에 인덱스 0에 배치할 원소를 찾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J는 i 플러스 1, 1에서부터 출발을 해 나가는데 2하고 9 비교해보면 9가 더 크니까 그냥 i를 다음으로 이동하고, 4하고 2를 비교하면 여전히 2가 더 작으니까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i가 3으로 이동했을 때 i에 있는 숫자 2와 J번째에 있는 숫자 1은 크기가 1이 더 작죠. 이럴 때는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J는 또 다음으로 이동해서 i에 있는 원소하고 값을 비교하고요. 다시 J를 1 이동을 합니다. 여전히 이제 i에 있는 값이 더 작죠. 다시 1 이동을 하고요. 여전히 i에 있는 값 1이 더 작습니다. 다시 J를 1 이동하고, 이 J가 맨 마지막 원소까지 이동이 되게 되면 사이클 하나가 완료된 거예요. 이 사이클이, 그다음 두 번째 사이클도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사이클을 완료하게 되게 되면 맨 앞에 있는 원소는 자리가 확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렬에 가담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i의 위치를 1 이동시켜서 인덱스 1 위치에 보관할 원소를 찾을 겁니다. J는 i 플러스 1 위치부터 n까지 이동할 거니까 2로 출발하고요. 지금 인덱스 1과 인덱스 2에 있는 값이 더 작으니까 둘의 값을 교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J를 2 이동하고요. 이 경우에도 보면은 2가 4보다 더 작으니까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J를 다음으로 이동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J에 있는 값이 더 크니까 그대로 J를 다시 1 이동합니다. 이 경우에도 J에 있는 값이 더 크네요. J를 1 이동시키고요. J에 있는 값이 여전히 큽니다. J를 1 이동시키고, 지금도 J에 있는 값이 더 큽니다. 이때 다시 1 이동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J가 끝에 왔을 때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는데, 여전히 i에 있는 값은 2고 J에 있는 값은 7이에요. 두 사이클이 완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사이클까지 한번 봐보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이클까지 완료됐을 때 인덱스 0과 인덱스 2에 1에 있는 원소는 자리가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i는 다음 위치, 인덱스 2에 있는 위치에 원소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될 테고, J는 i 플러스 1 위치에서부터 찾아 나갑니다. 지금 인덱스 2에 있는 값이 9고 인덱스 J에 있는 값이 4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J에 있는 값이 더 크니까 둘의 값을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J를 1 이동시켰을 때 i에 있는 값은 4고 J에 있는 값은 5입니다. J에 있는 값이 더 크니까 J는 그대로 1 증가시켜주고요. 마찬가지로 J에 있는 값이 i에 있는 값보다 더 크니까 J에 있는 값을 1 증가시켜줍니다. 다시 J가 6으로 됐을 때 i에 있는 값은 4고 J에 있는 값은 8이니까 J를 1 증가시켜주고요. 여전히 J를 1 증가시켰을 때 J에 있는 값은 3이고 i에 있는 값은 4. 이 경우에는 J에 있는 값이 더 작죠. 이런 경우에 교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J를 1 이동시켰을 때 J에 있는 값은 7이고 i에 있는 값은 3이네요. 이와 같이 해서 3회전이 완료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1회전, 2회전, 3회전 해서 마지막 원소까지 i가 이동이 되게 되면 전체 회전이 완료가 되고,
전체 회전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정렬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이상 나머지 4회전 이유는 같은 원리니까 여기선 생략하기로 할게요. 네, 지금 보면 내부적인 반복문 1회전을 수행하는 동안 저 반복문 내에서 하는 일은 J값은 1, 2, 3, 4, 5, 6, 7, 8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일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I에서부터 J, 인덱스 I부터 인덱스 J에 있는 원수 중에 언제나 최소값은 인덱스 I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I번째에 들어가야 될 원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반복문에선 루프 변성이 I가 0에서 회전, 1회전 되게 되면 I는 1로 이동했고 2회전 되면 2로 회전할 때마다 I 값을 0에서부터 n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프 불변성은 1회전 완료하게 되면 인덱스 0의 원소가 확정적이고 2회전 완료하면 인덱스 1에 있는 값이 확정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할 때마다 앞쪽에 있는 원소들은 확정적이게 되죠. 즉 I 인덱스 앞의 원소들은 언제나 전용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루프 변성인 I 값이 n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 n 앞에 있는 전체 원소들은 언제나 전용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정렬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루프 변성과 루프 불변성을 통해 가지고 해당 알고리즘이 유효하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 순차 정렬 알고리즘이 어떠한 수행 시간을 차지하게 되는지 정근적 표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측에 있는 순차 정렬 알고리즘이고요. 내부 반복문을 수행하는 시간을 SN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다고 했을 때 SN 내에서는 비교하는 횟수가 n-1번이었어요. 그리고 교환하는 횟수는 최악의 경우 n-1번이죠. 역순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n-1번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래서 SN은 비교 횟수와 교환 횟수를 전부 합한 2 곱하기 n-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외부 반복문을 수행하는 시간을 t의 n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t의 n은 S의 1, 원소 S가 1일 때, 원소 S가 2일 때, 원소 S가 3일 때 해서 원소 S가 n일 때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총 수행 시간이 될 테고요. 결국은 1일 때는 2, 2일 때는 4, 3일 때는 6, 점점점 해가지고 2의 n까지 가게 될 거예요. 결국은 t의 n은 2의 n 더하기 2의 n-1 더하기 2의 2가 앞뒤를 바꿔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의 n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은 2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2의 n, 결국 t의 n은 n제곱 더하기 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정근식 표기에서는 낮은 차수는 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높은 차수에서 상수도 버린다고 했죠. 결국은 순차 정렬에 관한 수행 시간은 빅고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정근식 표기로 표현하게 되면 순차 정렬 알고리즘은 빅고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순차 정렬에 대한 부분도 언제나 휴일 출판사 사이트에 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언제나 휴일 출판사의 알고리즘 시언어 카테고리에 2장 2절의 순차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성능 분석까지 되어 있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본 강의에서는 시연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 언제나 휴일 출판사 사이트에 가서 보게 되게 되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시연으로 구현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코드들이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표현해 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나 휴일 출판사 사이트에 가서 시언어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예를 보면서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휴일 출판사 사이트와 언제나 휴일 티스토리 사이트가 있고요. 언제나 휴일 출판사 사이트에서는 출간되고 있는 전체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들어가 있고, 언제나 휴일 티스토리 사이트에서는 출판사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정보들이 언제나 휴일 티스토리 사이트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는 양쪽에 둘 다 있고요. 전산에 관련된 출간된 책들은 전부 다 언제나 휴일 출판사 사이트에 있고, 그 외에 재치용의 생활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언제나 휴일 티스토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간되기 전에 정리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 언제나 휴일 티스토리 사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출간된 내용, 책을 완성된 내용을 보기를 원하면 언제나 휴일 출판사 사이트에 가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궁금한 게 있는데 언제나 휴일 출판사에 내용이 없다라고 했을 땐 언제나 휴일 티스토리 사이트에 있을 수 있으니 언제나 휴일 티스토리 사이트에 와서 이제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반복적인 알고리즘 중에 버블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다룰 거예요. 버블 정렬 알고리즘도 반복적인 알고리즘인데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강의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알고리즘과 루프 변성과 루프 불변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난 후에 버블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소개하기로 할게요. 이상으로 반복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와 순차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